이말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27.4배 나옵니다. 정부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금요경마 사이다 경마방송 UCC 박상규 인사드립니다. 제 옆에는 과천마기 진실장위원, 새벽조교 동틀대 윤태기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서울, 부산, 제주 교대로 휴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휴장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모든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자, 윤태기원은 제주 경마가 반갑겠습니다. 네,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제주가 휴장이었는데, 자, 휴장 전에 윤태기 의원이 무슨 제주 전문인도 아니고, 자, 67배, 40배짜리를 연파로 때렸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때렸죠. 네. 완전히 상황이 났죠. 그래서 그런지 제주 경마 안 하냐고 아까부터 좀 거풀 부는데, 어쨌든 뭐 제주 경마도 요새 윤태기 의원이 아주 그냥 배당을 제대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도 보면 윤태기 의원이 역시 뭐 금요 부산 경마 7개 맞추더니 UCC에서도 거품 불었던 이경주였죠. 메인 승부. 바이오 블루는 이미 왔다. 바이오 블루의 오션라인. 이게 원틀 승부였고, 또 3차간 세븐 파티가 그림같이 3착을 하면서 이게 3쌍식이 117.7배입니다. 그 윤태기 의원 문자 원본을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85 주력 19 방어입니다. 851. 진짜 세 마리가 순서대로 들어왔습니다. 요새 이 삼쌍 광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광고도 있죠. 순서 바뀌었는데. 많아요. 네. 정말 이렇게 정말 진짜로 맞춘 우리 윤태기 의원은 이 삼쌍 대문짝만한 광고도 안 했는데 정말 그림같이 세 마리가 와줬습니다. 또 1위 오경주도 배당 잡아냈죠. 슈퍼엔젤의 언제 어디서나 30.4배. 네. 또 일요일날 이거 하나면 끝난 거죠. 예, 짭짤했습니다. 그대로 끝났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일요 경마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 진실장 의원은 이 일요 오경주 30.4배짜리를 승부로 때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일요 낮에 보니까 낮짝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남들 좀 어려워 있는데 요거 아주 쌍식은 59.9배. 자, 12사. 이 승부 이거 하나면 끝난 겁니다. 일요 경마 30배짜리 승부. 엄청났습니다. 하이파이브 했죠, 저랑 같이. 네, 맞아요. 저만 울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실장위원이 역시 승부경주라 역시 웃음소리가 더 컸어요. 네. 예.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뭐 승부경주, 실장위원 무지 때렸네요. 남양타고의 피카사랑 17배 승부. 또 부산 식경주 조창욱의 강한 남자, 강한 남자다. 자, 이게 대가리에 16배 들어왔습니다. 또 일요일 날도 승부였죠. 아이스 마린의 파이스티 9배짜리 승부. 자, 아주 짭짤하게 때렸습니다. 자, 볼펜에 던졌어요. 네, 볼펜 지금 집어 던져버렸네요. 네. 실수로. 예, 하여튼 뭐 지난주 재밌어요? 엄청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지난주에 박상규 의원님은 결과물이 더 좋았잖아요. 네, 우리보다. 맞아요. 안 좋았어요. 아니 그래도 되게 맨날 방송에서 얘기하시는 보면은 못 맞추고 겸손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에 휴양마가 거기 눈에 잘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동촌의 아티스트였나요? 동촌의 아침 동촌의 아침. 17배짜리 또 때리시고 네. 매직탑 같은 경우로 15배 만권짜리 또 깔끔하게 때리시고 확실히 예시장에서 이 휴양마 필드는 변화를 바로바로 캐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그런 말 들을 때 제일 저는 좋습니다. 휴양마면 이게 이제 소스꾼들도 간대도 많이 못 사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딱 보는 순간 이거 만들었다. 그런 느낌이 좋아서 어쨌든 뭐 토요 13, 14 연타로 때려서 조금 그거는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박 의원님 확실히 그 예시장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보면. 맞아요. 옆에서 보면 확실히 잘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난 걱정이 돼. 하도 더워서 쓰러지실까봐. 그러니까 그 더운 날 그 예시장을 항상 살피면서 눈매가 상당히 매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있으면서도 걱정되고 그러는데 네, 안 쓰러집니다. 걱정 마시고요. 워낙 체력이 좋아서 네. 두 분 또 조교 워낙 또 잘 보시니까 조교 보는 게 더 힘듭니다. 우리 뭐 사실. 썬캡이라도 있지. 썬캡도 없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도 저희 또 좋은 예상 한번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금요경마 윤태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19조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서소은 기수 뭐 이번 주는 뭐 독보적인 활약이 좀 기대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뭐 전주처럼 그렇게 어려운 편성은 아니지 않느냐. 좀 더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주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이제 인기마 위주로 본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딜장이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고배당보다는 아무래도 중저배당 쪽으로 한 방 때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틀 막권이 포인트다. 네네, 맞습니다. 자, 이 금요경마 어떤지 저희가 사전에 얘기도 안 했는데 보는 관점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지난주 보면은 서울경마는 정말 많이 터졌죠. 근데 부산경마는 전체적으로 이 중저배당이 많았습니다. 물론 몇 개 경주 터지긴 했지만 좀 인기마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번 금요경마도 역시 인기마들 싸움이 물론 뭐 배당이 나올 경주도 몇 개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큰 그림은 좀 중저배당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경마는 얼마나 좀 압축을 하느냐, 그게 조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8월 19일 금요경마 1경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하고 2경주가 분할이 됐습니다. 이세마 경주인데 이제 1경주가 분할돼가지고 1경주가 8마리, 이제 2경주가 9마리 출전하는데, 자, 1경주입니다. 이세마 8두가 출전했습니다. 데뷔전 갖는 마필, 또 뭐 실전 경험 있는 마필들 출전한 경주인데 윤태규 의원. 뭐 일단 저는 막건을 놓고 살말 하나 추천드리면 3번 아델의 봄 인기 많은데 데뷔전에서도 좀 강하게 노리고 들어갔다가 뭐 상대들이 잘 뛰는 바람에 3착에 빛이 좀 바랬습니다만 요번에 최시대 기수로 등장을 또 교체를 해놨고 새벽훈련시 상태가 뭐 워낙이나 완성도가 뛰어난 모습이기 때문에 3번 아델의 봄을 축마로 놓고 첫 경주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태규 의원이 이거 데뷔전 때 좀 열받았죠. 네, 좀 많이 아쉬웠죠. 조창욱이가 딱 낑겨가지고 네. 네? 미치겠다 정말. 네, 이게 3, 4 배당이 한 10배 됐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야, 조창욱이만 안 들어왔으면 그날 따뜻하게 출발했는데 어쨌든 뭐 이번에도 인기마긴 하지만 더 좋아졌다. 네, 그럼 그렇습니다. 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질장 의원. 저는 직전 경주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4번 파크맨이라는 녀석인데 확실하게 힘이 차가면서 좋아졌습니다. 국산 혹은 더월드라는 마필. 그 녀석 그다지 약한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녀석과 놔두는데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파크맨은 충분히 입상 가능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 역시도 이번에 좀 파크맨이 상당히 좀 재미있게 봅니다. 이 마필이 이제 주행검사가 좀 걸음이 숨겨놨던 마필인데 6월 24일 날 데뷔전은 이 마필이 예시장에서 좀 발정이 나 있었습니다. 발정이 나 있었고 직전에 보니까 예시장에서 좀 침착해졌습니다. 직전에 보면은 외곽에 불리함이 있었죠. 상당히 좀 외곽을 돌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직선에서 오는 탄력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번호도 좋아졌고 8마리 편성이라면은 우리 질장위원 얘기한 대로 이번엔 편성은 파크맨이 한번 충분히 이 마필에 한번 뒷심이 먹힐 수 있는 편성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윤태균 6번의 세기강자는 김윤군 기수가 주행검사 받은 마필이죠. 네네. 직전에 이제 파울로 기수 기승했는데 이번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6번 세기강자는 데뷔전에서 좀 앞에 나갔다가 좀 전개 자체가 외곽으로 밀리고 좀 쏠리는 전개 쪽에 이게 치우치다 보니까 능력이 좀 덜 나왔던 것 같은데 요번에 조교 상태나 걸음은 상당히 좋아서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2번, 3번, 4번, 6번 이렇게 팔릴 텐데 동남대박보다는 6번 세기강자 쪽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마필이 포인마인데 이 청구라는 마필 아시죠? 네. 두바이 갔다 온 네네. 마필, 서울 마필. 그 마필의 이제 북의 형제마입니다. 목의 형제인가요? 제가 갑자기 헷갈렸는데. 모개인 것 같습니다. 네, 모계죠. 예, 모계입니다. 네, 예, 제가 모계. 죄송합니다. 잠깐 그러니까 헷갈렸는데 그 청구의 이제 모계 형제마이기도 합니다. 뭐 데뷔전 부진했지만 이런 잠재력 있는 마필 또 적임인 김용군 기수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이경주는 1경주하고는 좀 판이하게 좀 두 마리가 많이 팔릴 듯 합니다. 신마 승부도 높은 19조 김영관 조교사 또 30조 울길리 조교사 마방의 마필인데 2번 4번 이 두 마리의 잠재력이 조금은 돋보이는 편성인데 윤태규 의원. 뭐 저 역시도 2번, 4번 두 마리의 전력이 앞서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경주는 팬 여러분들께서 2, 3악건에 목숨을 걸시기보다는 3복식이나 3쌍식에 좀 관심을 가지실 건데 저는 3번 뉴포트 요거가 이제 주행검사도 별 볼 일이 없고 데뷔전에서도 꼴찌를 차지했습니다만은 직선주로 그러니까 화면에 안 잡히는 이 구간이 있죠. 직선주로 워낙 이제 뒤에 있다 보니까 막판에 치고 올라간 끝걸음은 나쁘지가 않았고 이번에 또 조교 때 상태가 괜찮아서 저는 3번 뉴포트는 아마 3차권 내외의 도전이 가능한 복병마로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요새 이제 경마가 재밌어진 게 옛날에 두 마리가 점배당 팔리면 좀 깝깝했거든요. 깝깝했죠. 네, 저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요새는 이제 삼쌍, 삼북 이런 게 생겨서 좀 승식을 이제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옛날보다는 좀 많아졌습니다. 자, 질장위원. 저는 4번 디나라는 마필입니다. 물론 2번, 4번 막권 자체가 점배당으로 뚫릴 것 같습니다만 저는 4번이 대가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군 프라이빗 댄서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상당히 센 녀석인데 그 녀석과 나주는데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주행 검사를 보면 최연경 기수가 모래를 초반에 맞춥니다. 그러는데 직선주로 해서 미는 대로 나가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대성할 수 있는 마필 같습니다. 4번 디나라는 마필 상당히 세게 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2번 신의 품격. 이 마필이 이제 매니피의 상승일로 잡았는데 이제 상승 주니어하고도 이제 전형제 마필입니다. 이제 엄마 아빠 똑같은데 이 상승일로가 오래 전이지만 2009년도에 정말 날랐던 안말입니다. 이게 안말인데 코리안 더비에서 우승, 또 오크스에서 2차, 이 농림부에서 3차. 공교롭게 이 큰 대회에서 금운동을 다 땄습니다. 3세마 대상 경주. 이게 역시 주행 검사도 좋았고 번호 또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데뷔전부터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번 이 경주는 일단 뭐 2번, 4번 요 두 마리의 신마, 또 우리 윤태기 의원이 얘기한 3번의 누포트, 뭐 삼복승이나 삼쌍승 이렇게 좀 엮어가는 경주로 이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 6군의 1000m 경주입니다. 자, 직전에 첫 입상에 성공을 한 7번의 희망창가를 중심으로 여러 마리가 좀 팔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경주입니다. 윤태기 의원. 저는 뭐 요번 경주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말이 선행을 나가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을 때 4번만 차트드 드림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데뷔전 대끼리 팔리고 꼴찌에 왔고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로 인기를 좀 모았지만은 초반에 발주가 괜찮았음에도 선행을 좀 나서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요번에 해당 주 조교보하고 구영준 조교사가 번갈아 가면서 신경을 많이 써놨고, 제가 봤을 때 이 4번 차트드 드림은 한 번도 제대로 선행을 나가본 적이 없지만 요번에 선행을 쏘고 나간다라면은 지난번과는 좀 확실하게 다른 경주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경주 일단 차트드 드림은 선행으로 보는 거죠. 네네네. 네, 이번 경주 은근히 몇 도 있지만은 역시 기선 제압도 중요합니다. 비슷하게 빠른 마필들이 있을 때는 누가 역시 선행을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데 우리 윤태견 얘기로는 차트드 드림이 이번 조교를 봤을 때는 충분히 선행 가서 둔다. 네. 그런 얘기죠. 자, 질장 의원. 저는 3번 평대 명문이라는 녀석입니다. 조창원 기수 한 장의 마필이겠고, 자, 이 녀석은 그 다음 경주에 나오는 레이디덕이라는 마필, 그 녀석과 나주는데 상당히 발걸음 자체가 힘이 차가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뭐 그다지 뭐 선행 안 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그다지 꼬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3번 평대 명문 세게 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가 내려왔죠. 네. 직전에 1300. 좀 거리가 이 마필한테는 길었는데 이번에 1000m. 뭐 데뷔전도 보니까 외곽으로 좀 기댔는데 나름대로 선전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1300 뛰다 내려왔기 때문에 선입도 충분하다 이 얘기죠. 자, 저는 역시 인기마죠. 7번 희망창가는 확실히 걸음이 늘어났습니다. 직전 경주 물론 늦발했던 수후반대 잡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삼형제라든가 그 뒤에 마필들은 비교적 여유있게 따돌렸다. 이번에 뭐 53회 부중입니다. 직전 대비 뭐 1km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된다. 걸음이 확연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너무나 상대 잘 만났다. 그래서 인기마긴 하지만 7번 희망창가의 연투에 한번 포인트를 맞추면서 이번 상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6군의 1300m 경주. 자, 직전 경주 첫 입상을 한 8번의 청춘 챔프를 중심으로 좀 여러 마리가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 경주입니다. 윤태규 의원. 저는 일단은 늘어난 1300이라는 거리가 상당히 유리해진 6번 희망 퍼레이드를 노리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니 해도 파울루 기수가 직선주로 몰아주는 힘이 좋은 기수고 추임마 말머리에도 좀 강한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6번마 이 희망 퍼레이드는 보렐리 기수 한 장이라면 충분히 라스트 한 발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지난번 경주도 막판의 끝걸음이 좋았던 만큼 저는 6번마 희망 퍼레이드의 첫 입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마필이 지금 계속해서 외곽만 돌았죠. 네. 6월 24일 날도 휴양만데 이거 무지 팔렸습니다. 네. 외곽 돌았고 직전에도 외곽을 돌았는데 자, 이번에 몇 마리 안 됩니다. 6마리면 이거 뭐 충분히 입상 노려볼 수 있다. 희망 퍼레이드
보넬리브에서 좀 힘있게 한번 네. 몰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질장현 약간 배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녀석 같습니다. 4번 백악한이라는 마필인데 외산 2군 마필이었습니다. 블랙박스 그 녀석과 놔주는데도 끝걸음 자체가 거의 밀리지가 않습니다. 뭐 지구력까지 완벽하게 보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1300거리가 딱 적정 거리수가 있습니다. 4번 백악한 충분히 배당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 이 백악한은 1300 거리 경험이 있다는 점이죠. 네. 이제 첫 거리 도전하는 마필도 많은데 이 거리 경험이라는 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이게 미묘한 1,200m 차이긴 하지만 또 결정적 순간에는 이 거리 경험 있는 마필이 또 경험을 앞세워서 이길 수도 있는 게 좀 경마입니다. 자, 백악한 요건 좀 들어오면 짭짤할 듯 합니다. 무비한 자만해요. 네, 또. 무비한 자마라 이게 뒷심이 힘력도 있습니다. 좋고. 네. 자, 저는 이번에 푸른 강자. 자, 이 마필이 보면은 조금 틀거리는 냄새가 좀 납니다. 6월 3일날 외곽 돌았고 7월 1일 경주도 번호가 좋았는데 좀 중반에 외곽을 빼내더라고요. 외곽 돌았고 직전에도 이제 외곽 불리함 속에 또 상대도 강했고 외곽 돌았는데 이번에 이거 안쪽에서만 한번 타이트하게 몰아준다면은 충분히 푸른 강자가 이번 편성에서는 충분히 역습 가능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비록 8전 동안 입상 없지만 최근의 경주를 복귀해 보면은 조금 꿈틀거리는 듯한 그런 조금 내용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푸른 강자 한번 뚝심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자, 6번의 가보스타 그리고 직전에 배당을 내고 들어온 1번의 빅뱅 비드 이 두 마리가 좀 더 팔리면서 여러 마리가 좀 도전하는 그런 양상의 경주입니다. 윤태기원. 저는 이번 경주 역시도 6번마 가보스탄을 중심으로 여러 구멍이 좀 뚫릴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말이 3번 스카이위너입니다. 두 번의 3착을 하고 이번에 3착 승군으로 처음으로 이제 국산 오고 승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경주 끝걸음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상대들이 좀 잘 뛰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2주 만에 또 서둘러 나오면서 조교 강도를 충분히 끌어올려 놨고 어차피 1200의 거리고 나머지 마필들이 뒷심 측면에서 그렇게 검증이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3번 스카이위너가 승부 의지를 또 보여주는 만큼 배당의 값어치도 있을 그럴 복병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3착 승군이지만 무시 못한다. 네. 왜냐하면 이 마필은 꾸준한 걸음이 강점입니다. 예전에도 보면은 이 3착 승군만도 몇 번 네, 들어왔죠. 더월드 같은 거. 네. 이 꾸준한 걸음이 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강점이다. 스카이위너. 3착 승군마라 좀 배당은 짭짤할 가능성이 있죠. 예. 자, 질장위원. 자, 이 녀석은 승군하면서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 녀석입니다. 4번 BK1이라는 마필인데 6군 마필 BK3라는 마필보다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여유를 보여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힘이 찬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BK1은 충분히 승부가 가능한 마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BK1이 5월 27일에 선행으로 이겼죠. 최근 두 번 바닥인데 이제 5군에 올라와서 이게 두 번 다 늑발했습니다. 늑발하면서 바닥인데 이번 53.5입니다. 부중도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앞에 붙여놓다는 얘기죠. 야, 이거 상당히 잘 보신 듯합니다. BK1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번의 빅뱅 비드. 자, 이거 질장위원 지난번에 여기 방송에서 거품 물었던 마필이죠. 맞습니다. 자, 근데 이 동반불패를 못 엮어가지고 자, 제가 끝나고 전화했거든요. 왜 못 맞췄냐고 그랬더니 화를 내더군요. 맞추기 싫어서 못 맞춘 사람이 어딨냐고. 지금 열받는데 열받게 하지 말라고. 제가 좀 그때 좀 미안했어요. 제가 화를 냈네요. 화를 빅뱅비도 왜 못 맞췄어. 그렇게 거품 물더니 그러니까 열받는다고. 본인도 열받는 겁니다. 이 빅뱅비드도 거품 물고 쓰러졌다는 후문도 있고. 쓰러지진 않았어요. 전화 받더라고요. 전화 받았어요? 네.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게 이번에 또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교가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아서 저는 이번에는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거 잘 잡고 단물 못 먹더니 야, 이번에는 인기 마필이니까 이번에 딴 거 집다가 또 이거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아서 빼고 갈 생각입니다. 야, 그래요. 나 이거 또 낸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직전에도 안쪽을 잘 탔어요. 맞아요. 흥미에서 있었는데 사코너 때 이제 안쪽 잘 파면서 추임력 보였는데 이 정도 편성이면 한 번 더 된다고 봅니다. 저도 빅뱅비드 이번에 봐야 됩니다. 저는 한번 방어 바꿔 놓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시 네. 고집이 있으셔. 네. 지난번에 이게 제대로 먹었으면 또 거품 물었을 텐데 그렇죠. 네. 조금 이게 미련이 남아요. 미련이 남죠.
이런 말 좀 보면 열받아요, 사실. 네,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안 났으면 좋겠죠. 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경마입니다. 참 들어올 때 딱 꽂았을 때 뭔가 그림이 딱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흔히 우리 좀 픽살이 났다고 그러죠. 맞아, 픽사하죠. 네, 이런 거. 정말 열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경주 그렇게 가름하고요. 자, 6경주입니다. 자, 이번 6경주는 자, 윤택 의원이 준비한 승부처가 되겠는데 자, 이번 6경주가 은근히 이게 되는 마필이 좀 많습니다. 여기저기. 이게 좀 배당도 짭짤하게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좀 누림수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만의 능력이 무조건 대구도 남음에도 불구하고 기수의 역량 때문에 못 끌고 들어온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배당 자체는 크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한 복승식 기준으로 8배에서 9배짜리 원틀 마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기수 등짝을 좀 보강을 해서 내용까지 좋아져서 나왔기 때문에 뭐 메인 승부 쌍으로 꽂혀주면은 최소한 더블의 배당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가면서 메인 승부 반드시 적중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 자, 지난주처럼 또 3쌍까지 한번 한번 기원해 부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정한 슈돌이. 예? 자, 이번 6경주도 이게 짭짤합니다. 맞아요. 네. 인기마들도 배당이 분산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6경주 또 우리 인택 의원의 쌍복 기본 원틀에 또 3쌍까지 한번 원틀 승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일장 의원. 저는 휴양 공백 이후 출전한 마필입니다. 4번 중앙대로라는 녀석인데 월요일 날에는 국산 육군 신흥 특급이라는 마필에 상당히 꾹 잡고 여유를 보였습니다. 수요일에는 국산 4군 퍼스트킹 그 녀석과 놔주는데도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휴양 공백 이후 출전했더라도 전혀 하자가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 꼭 보셔야 될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필이 2월 12일 날 워낙에 잘 뛰어가지고 직전에 이게 많이 팔렸죠. 네네. 오랜만에 나왔는데도 많이 팔렸는데 자, 이번에도 12주 만에 출전이지만 직전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얘기죠. 네, 만들어져 나온 것 같아요. 만들어 놨다. 이게 9천만 원짜리 매니피 자마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의 진짜 실력은 직전으로 보면 안 되죠. 네. 2월 12일 날 경주. 자, 어쨌든 중앙대로. 자, 이거는 이번에는 들팔립니다. 이게 한국 경마라는 게 이 경마가 참 특이해요. 이거 직전 뛴 거 손으로 가리면 이거 당연히 인기만데 그렇죠. 맞아요. 직전 딱 이게 한번 꼴등해 놓으니까 이번에 이게 팔려도 긴가민가하게 팔릴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간다는 소스 나와도 되겠어 이런 분이 많은데 어쨌든 뭐 기본 걸음은 2월 달로 봐야 된다. 자, 저는 이번에 샤프인 이번에 직전 이마필의 페이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부중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물론 6월 10일 날 배당을 내고 들어왔죠. 근데 그때 이 선샤인 알파나 캐피탈 강자 이 약한 마필 아닙니다. 이 마필을 이겼고 직전에는 57의 부중에 외곽 돌면서 무너졌는데 자, 이번에 안쪽 게이트고 53.5면은 야, 샤프인이 좀 안쪽에서 유리하죠. 유리하게 풀어가면서 충분히 뚝심발이 가능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샤프인의 감량이 한번 먹힐 수 있는 편성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7경주입니다. 자, 이번 7경주는 박상규가 준비한 금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직전에 메인 A급 승부 후착에서 그림같이 꽂아졌죠. 이번에 더월드, 런스타의 더월드. 이제 44배 먹었는데 이제 이 마필이 인기마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더월드 개인적으로 참 보기만 해도 너무 반가운 그런 마필인데 일단 이번 더월드가 이번엔 좀 인기마 되어 돌아왔는데 후차권 이제 여기에 붙여서 때릴 만한 내용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직전에 딱 뛰는 거 보니까 박상규가 딱 점 찍어놨습니다. 아, 이거 다음에 무조건 노려야겠다. 근데 여타 액면준 마필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덜 팔릴 듯 합니다. 그 노림수 마필, 제대로 걸린 딱 한 마필, 그 마필에 대한 강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이번 7경주 한번 승부로 장렬시켜 보겠습니다. 자, 윤택 의원. 뭐 저는 일단 안쪽에 있는 2번은 더월드 요거는 뭐 지난번 승군전에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보여줬고 또 박상규 위원님이 적중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놈인데 이게 아무래도 요번에 안쪽으로 내려왔다라면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에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더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 마필이 직전에 승군전에 1600 돌았다는 얘기죠. 네. 이게 보통 1600 늘면은 많이 퍼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돌았다는 것은 그만큼
걸음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장위원. 저는 1600의 추임력은 강호 아이언을 상당히 세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모습에서도 여전히 힘이 차가고 미스 히어로라는 마필 외산 4군 녀석인데 그 녀석을 안쪽에도 외곽에서 추입으로 날라오는데 기가 막힌 탄력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5번 강호 아이언의 1600거리 추임력은 충분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7월 15일 날 엄청나게 배당판에 바람 불었습니다. 이게 대길까지 팔렸어요. 정말 엄청나게 팔렸죠. 물론 그때 이제 럭키 한마가 대가리 팔린 레이스였는데 또 직전에는 앞에서 따당 끝났죠. 네네. 2번, 6번 따당 끝났는데 따당 아니었으면 이 마필이 걸음은 살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1600 강화연 취입할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8경주입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승군전의 거리 늘었지만은 최근 기세가 무서운 자, 이번에 위시 미럭을 중심으로 여러 마필들이 좀 팔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경주입니다. 자, 윤태규 의원. 뭐 안쪽에는 이번 위시미럭은 금요 영화 중에서 가장 믿을만한 대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번에 실질적인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데 지난번에 뭐 아예 선행을 나가면서 직선주로 해서 덧벌어주는 걸음이었고 승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감량 2점 거기에 서해골리안 씨의 탄력이나 걸음 자체가 하저 없이 완벽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번 위시미럭은 뭐 쌍대가리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기마지만 네. 믿음이 간다는 얘기죠. 인정해야 된다. 네, 이번에 위시미럭이 되겠고. 제일장 의원. 저는 이번에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녀석을 잠깐 봤는데 저는 6번 시선포착을 약간 더 8번보다는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교시 캡틴으로 일하는 마필과 놔주는데도 거의 두 마필이 비슷하게 같습니다. 하지만 요 녀석은 뭐 직전 경주보다 확실하게 더 힘이 차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6번 시선포착은 충분히 캡틴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시선 부착이 이게 사연이 좀 있는 마필이죠. 이 코리안 더비 뛰어가지고 6월 10일 날 강축으로 팔렸습니다. 이게 말 7마리 뛰는데 이건 뛰기 전에 이미 와 있는 말이었어요. 그냥 전대지 대가리인데 늑발했죠. 늑발하고 외곽 돌면서 무너졌는데 자, 요번에는 시선 부착 늑발 안 하면은 뭐 53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근데 이게 조금 문제는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조교시 발걸음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상대를 압도한다. 이 나가고 이제 후착이 좀 싸움인데 시선 부착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4번의 고속질주가 자 오랜만에 김용군 기수 불러왔습니다. 자, 김용군 기수가 예전에 이거 딱 2번 기승했습니다. 오래 전인데 2번 기승해서 1번 우승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고속질주가 4월달에 연타 때렸죠. 그리고 나서 조금 헤맸는데 자, 이 김용군 기수의 고속질주면은 좀 앞선에서 강하게 몰아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마필이 원래 따라가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마필이 예전에 선행마였습니다. 좀 앞에서 강하게 몰아주는 상황인데 위시미럭에 선행 나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고속질주가 타이트하게 붙습니다. 그런 전개만 풀어준다면은 여타 마필을 따돌리고서 직전에 좀 아쉬움 만회 가능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직전에도 보면은 좀 매각을 많이 돌았습니다. 이 보헤미안한테 깨졌는데 보헤미안은 사코나 돌고서 안쪽을 좀 잘 탔고 고속질주는 좀 매각에 불리함이 있었는데 김은gun 기수의 고속질주면 한번 승부가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9경주입니다. 자, 8마리가 출전했지만 이번 경주 역시 자 여기저기 좀 되는 마필이 많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도 역시 19주 마필 로켓블레이드가 조금 더 팔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마리 뭐 6번, 1번, 2번 3번, 4번 등까지 자 여러 마리 팔릴 것으로 보이는 좀 훈전도가 높은 경주입니다. 윤태규 의원. 저는 안쪽에는 3번 매드파워입니다. 이 말이 이제 최근 2번의 경주 인기를 모으고 선행도 제대로 나가지는 못하고 쫓아가면서 좀 비실비실한 경주력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제 현명의 안장에 부담 중량 조금이라도 좀 더 내려놨고요. 뭐 발빠르게 앞에 가담할 마필들은 많습니다만은 뚜렷하게 선행이다라고 얘기할 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3번 매드파워가 선행을 요번에 제대로 뽑아만 나간다라면은 충분히 뭐 버틸 수 있는 그런 전력이다. 3번 매드파워의 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매드파워. 자, 이 마필이 선행으로 3연승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행 못 나가니까 좀 안으로 기대면서 계속 많이 팔리고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필이 역시 최근 선입도 했기 때문에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도 될 수도 있다. 매드파워 역시 뭐 3연승을 데뷔 초에 했다. 역으로 말하면은
그 정도의 능력은 있다는 얘기죠. 자, 질장위원. 저는 안쪽에 있는 2번 프라이빗 댄서라는 마필입니다. 30조 마방 마필. 물론 뭐 아까 전경주 나오는 유시미력이라는 마필, 그 녀석과 다르는데도 전혀 밀리지가 않고, 자, 충분히 이번 경기 확실하게 몸 상태가 올라와 있는 마필 같습니다. 더군다나 안쪽 게이트 2점까지 부여받았기 때문에 1200거리의 프라이빗 댄서는 상당히 세게 보셔야 될 마필 같습니다. 이를 선행으로 보시나요? 선행 안 가도 충분히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몸 네. 상태 워낙 좋아 보여서. 워낙 좋다. 네. 이마벨은 예전에 보면 이제 모래 맞으면 좀 안 뜹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 못 나갈 경우에는 바로 외곽 붙어야 되는데 안쪽에서 잘못하면은 이게 3월 30일 날 그래서 김공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이게 능력 미달 나왔죠. 실격. 네, 맞아요. 그때 이게 대길이었습니다. 근데 1번 게이트에서 모래 맞으니까 말이 나 안 뛸래. 네. 실격. 주행 거부를 해버렸죠. 네, 실격 나와버렸는데 어쨌든 얼마나 모래 안 맞고 앞선에서 잘 푸느냐 관건. 제 말은 워낙 좋다. 맞습니다. 이가 선행 나가면 윤태기 의원은 조금 깝깝할 수도 있겠는데요. 둘 중에 한 명은 울겠죠 이번에. 그런가요? 네, 둘 중에 한 명은. 근데 안 싸우고 같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 그 1, 2, 3번이 세 마리다 그렇게 쏙 돌 네.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19주 말 무섭죠. 아, 무섭죠. 19주 만에 무섭네. 많이 네. 무섭죠. 외곽에서 날아올 수 네, 있는 로켓 블레이드가 역시 기본기 있습니다. 7월 17일은 공백이 있었죠. 4월 8일 경주 끝나고 3달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닥 쓸었는데 직전부터 정상 주기로 돌아오니까 정상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때 뭐 벌마이신이 발기돼 있었고 그런 데 음란 있어요. 공연. 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벌마이신이 그전 경주 널널하게 대가리 칠 때도 발정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항상 좀 발정이 나 있습니다. 근데 직전에 3차 가니까 이마필이 그때 벌마이신이 못 들어온 원인이 발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부중도 높았고 그런 거 있지. 그럼 그 전에 발정 나서 큰 차로 이긴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직전에 깨진 거는 뭐 승군전에 부중 늘었다. 그런 게 조금 페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발정 났는데 그 말이 어떻게 목차코차로 집니까? 말도 안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결과를 놓고 좀 끼워 맞지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교 보신 분들이 가끔 싸울 때 있거든요. 거봐 내가 안 된댔잖아 조교로. 아니 근데 조교 안 준 말이 어떻게 코차로 지냐고. 맞아. 네?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인정을 안 하거든요. 0.1초 차이 나고 하는데 그게 뭐 최선 안 한 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교 저는 그러거든요. 그 말이 정말 꼴등을 했다 그러면 아 형 정말 잘 봤네요. 조교 안 좋았네. 근데 그 코차로 졌는데 거봐 내 조교 안 좋댔지. 그러면은 전 앞에서 그냥 아유 너 떠들어요. 그냥 맞아요. 상당히 같이 아니 조교 안 준 말이 어떻게 코로 지냐고. 맞아. 네? 하여튼 뭐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고 또 결과를 놓고 하는 얘기하니까 너무 쉬워요. 또 지난번에 벌맛이 2분의 1마신 차이밖에 안 났어요. 3착으로. 막판도 간신히. 네, 어쨌든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렀는데 이 경마라는 결과는 또 해석에 따라 다 틀려집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데 어쨌든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보면은 야구나 축구 우리가 더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감독을 욕해요. 왜 선수 안 바꿨냐? 거기서 누구를 넣냐? 결과는 감독이 네. 책임지는 부분이니까. 네, 그거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축구 30년 했으면 우리보다는 더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믿어줘야지. 어쨌든 뭐 얘기가 좀 흘렀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구경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10경주입니다. 자 질장위원이 또 책을 굳세게 누르네요. 자 이번 10경주 질장위원의 또 승부처입니다. 자 뭔가 좀 강하게 째고 있는 마필이 있는 듯한 느낌이 확 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마리가 확실히 쌍이다 느껴질 정도로 충박감이 서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그 녀석을 갖고 정확하게 한번 적중으로서 보답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왔단 얘기죠. 네, 한 마리는 그러니까 길게 말씀도 안 하시네. 쌍? 네, 그냥 쌍. 2등하면 틀린 겁니다. 제 마음에는 뭐 워낙 얘가 쌍이기 때문에 이 대가리는 무난하게 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여러 마리 팔리거든요. 그래서 충마만 잡으면 이거는 짭짤합니다. 쌍은 또 따블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번 10경주 어쨌든 복식 기본의 쌍식까지 한번 신 실장의 또 제대로 된 승부 한번 기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태규 의원. 저는 1번의 매치 파워입니다. 카우보이 컬의 잠하고 이미 혈통 자체는 검증이 끝나 있는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박복규 예전에 기수 중에 박복규라고 있었잖아요. 그분이 예. 지금 장수 목장에서 이제 휴양말들 조교를 하고 그렇게 이제
그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게 보니까 장수 목장이 굉장히 그 시설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휴양마는 말 그대로 휴양마가 아닙니다. 1번만 매치파워 같은 경우는 주교장에서도 말을 다 만들고 나왔고 뭐 1번 문짝의 서승원 부중로 가볍고 뭐 상대도 요 정도라면은 1번 매치파워는 무난하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기다 19주 마필입니다. 19주는 정말 휴양마 이런 거 얄짤없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경마장에서 그런 얘기하죠. 뭐 하면은 19조는 예외다. 항상 그 정도로 19조 대단한 마방이다. 지난주 오너스컵도 1-3착인데 그 10번이 선행을 못 나가서 다들 불도 못 킨다고 보신 분도 있는데 선입으로도 3착하죠. 롯밴드가 오히려 여력은 더 있었어요. 더 썼어요. 네. 더 좀 결승선 길었으면 오히려 석세스가 잡히지 않았나 싶을 맞아요. 정도로 자 그래서 야 역시 19조다. 보통 그 선행으로 이겼던 마필이 외곽 선입 타면은 막판에 좀 많이 밀리거든요. 보통 말들이 선행말을 못 잡기 때문에 근데 재추진되는 거 보면서 이래서 19조구나. 다음번에 다시 만나면 록밴드가 무조건 이기겠죠. 예, 그래요. 경주 내용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윤태규는 그거 받치는 거 없이 58 단통. 막판에 뭐 간단히 네. 써냈습니다. 그러니까 윤태규는 8이 선행으로 봤기 때문에 10이 안 된다는 확신. 58 단통 넣다 빼세요. 진짜로. 맞아요. 단통으로 싹 쳐박았더라고요. 이 단통이 두세 배라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두세 배 단통이 끝나고 나면 그것밖에 없었지만은 그 전에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5텐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 연건 한 집이랬지. 맞아. 맞아요. 결과 놓고 하는 얘기지만은 그래서 윤태견이 또 점수란 게 자기가 58 단통했지만 다음에 뜨면 10이 이긴다. 네. 그게 또 복귀거든요. 이게 경마라는 게.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은 다음을 또 준비하는 게 복귀인데 어쨌든 뭐 잘 보신 듯 합니다. 자, 뭐 매치 파워 19주 마필 역시 뭐 믿음감을 많이 주는 마방이죠. 네. 그렇지 가끔 또 삽질도 합니다.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돼. 그러니까 부산의 19조나 서울의 문세영이나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무시할 수도 없고 네. 세영이 탄 거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뺄 때도 있지만은 웬만해서 그거 빼기 힘든 말을 많이 탑니다. 딱 봐도 좋은 말들 타니까. 자 어쨌든 뭐 매직 파워 저도 이마필 윤태규원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싶네요. 이마필 매직 파워 휴양만데 진로 현황을 찾아봤더니 어디 특별히 나쁜 건 없습니다. 이제 8월 5일 오히려 주행 검사 끝나고 약간 이제 제차 쪽에 문제는 있었는데 뭐 이틀 정도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런 판단이고 또 재검 때 발걸음이 워낙 좋았고 1번 게이트면은 매치 파워가 이번 경기를 계기로 한번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최근 3연타 때리고 있는 이제 4번의 퍼스트 매지컬이 승군전에 나섭니다. 그렇지만 1200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극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받을 수 있는 마필인데 4번을 중심으로 그렇지만 좀 후차권은 은근히 좀 난해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윤태규 뭐 이번 경주는 4번 퍼스트 매지컬 그리고 외곽에는 뭐 8번 아주 최강 두 마리가 좀 집중적으로 팔릴 건데 저는 안쪽에 3번마 정상제압을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맨날 바닥을 쓸어 오다가 지난번에 이제 3착을 한번 들이밀었는데 이번에 뭐 선행을 나가든 안 나가든 기본적인 가락이 있기 때문에 선두권에 붙여만 준다라면 사토시 기수 한 장 분명히 변화를 보여줄 거고요. 새벽훈련시의 상태 역시도 지난번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지금 좋아져 있기 때문에 자 3번 정상제압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내려왔죠. 네네. 직전에 이게 버텼으면은 질장위원 울었죠. 네. 이제 안쪽에서 딱. 네. 그러네. 맥스 이펙트 수축으로 44.8배 원틀인데, 네. 야 조금 더 빨리 끊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어쨌든 뭐 그림같이 왔죠. 질장위원은 결승선이 왜 이렇게 더 길어야 되고, 어쨌든 뭐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때가 1200이었으면 이거 못 잡았을 텐데. 못 잡았죠. 그럴 거예요. 예. 어쨌든 정상제압. 어쨌든 뭐 그만큼 좋아졌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질장위원. 저는 8번 아주 최강이라는 마필입니다. 물론 4번 퍼스트 매지컬에 6월 5일 경주에서는 8마 신차 지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그다지 호락호락하게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포 놔주는데도 여전히 스피드감이 좋고 탄력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최강은 퍼스트 매지컬을 충분히 이길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쌍식으로 보나요? 쌍식은 아니고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쌍은 따따블 나옵니다. 네, 따따블이죠. 근데 아주 최강이 정말 이것도 강한 게 직전 57도 극복했고요. 그리고 1400.
이마필의 최대 장점은 선행선이 취입이 다 된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딜장위원 얘기대로 쌍까지 하면은 짭짤할 듯합니다. 어쨌든 자 저는 이제 이거 계속 최근에 무시했던 마필인데 자 5번의 송산패총이 이마필이 예전에 전형적인 선행마였습니다. 그 선행 쳤다 또 바닥 쳤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선행 쳤던 마필인데 이마필이 최근에 제가 이마필 보면서 느낀 게 의외로 이게 최근에 좀 꾸준하다. 근데 김용훈 기수가 직전에 상당히 오랜만에 이마필에 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걸 또 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1900, 400 뛰다 내려왔는데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 턴파이크죠. 턴파이크랑 이사착인데 한 3마신 정도 차이입니다. 이번에 1200의 성산패충이면은 자 4가 선행 나가면은 바로 한번 좀 타이트하게 몰아준다면은 거리 내려왔기 때문에 아 이번에 김홍 기수 재기승했다. 이거 한번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8월 19일 금요경마 저희 방송 마치고요. 저희는 또 금요경마 현장에서 최대한 집중해서 좋은 예상, 좋은 마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말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27.4배 나옵니다.